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게 큰 힘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바로 시작합니다. 토트넘 팬들이 드디어 영입된 10번 롤 선수로 인해 크게 기뻐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그것도 제대로 된 선수인데요. 에릭센급의 선수가 왔기 때문에 이전의 에릭센급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손흥민이 지난 시즌 메짤라의 역할로 많이 내려와서 풀어나가던 모습도 이젠 보지 않을 것 같아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은 29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레스터시티 에이스로 활약했던 제임스 매디슨의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8년까지로 5년 장기 계약입니다. 매디슨은 올 여름 토트넘의 2호 영입생이 됐습니다. 안제 포스테코글루 신임 토트넘 감독 체제의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영국 축구 전문 매체 90MIN에 따르면 매디슨의 이적료는 옵션까지 충족될 경우 4,500만 파운드, 약 750억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토트넘이 여름 이적 시장 초반부터 큰 돈을 썼습니다.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도 활약 중인 매디슨은 프리미어리그 정상급 미드필더 자원으로 꼽힙니다. 뛰어난 패스와 확실한 한방을 갖춘 플레이메이커인데요. 올 시즌 전 소속팀 레스터시티가 2부 리그로 강등됐지만 매디슨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리그 30경기에 출전, 10골 9도움으로 폭풍 활약을 펼쳤습니다. 레스터시티 내에서 공격 포인트 1위, 키패스 1위, 어시스트 1위 등 레스터시티의 지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트넘 선수들과 비교해도 매디슨보다 공격 포인트를 많이 쌓은 선수는 주포 해리 케인뿐입니다. 유망주 시절부터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매디슨은 지난 2018년 노리치 시티에서 레스터시티로 팀을 옮긴 뒤 줄곧 에이스로 활약했습니다. 당시 22세라는 어린 나이에도 매디슨의 이적료는 2천만 파운드, 약 330억 원에 달했습니다. 매디슨 영입은 토트넘에 큰 힘이 될 전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2020년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떠난 이후 찾지 못했던 특급 플레이메이커를 영입했다는 점에서 플러스 요인이 많습니다. 그간 토트넘은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최전방 공격수 케인이 하프라인까지 내려오며 경기를 풀어가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에 상대팀들은 케인만 꽁꽁 묶어서 패스가 주포 손흥민에게 오지 않게만 하면 되는 쉬운 상대였습니다. 케인이 막히면 미들진에서 풀어야 하는데 풀 수 있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비수마, 호비, 벤탄쿠르 등 미드필더진이 모두 전천후형, 수미형 미드필더였기 때문입니다. 패스를 풀어주고 드리블해주고 그런 선수가 없다 보니 연결이 안 되었고 케인이 밑으로 내려와서 풀거나 손흥민 선수도 밑에서 풀고 있으니 공격이 답답하고 시원한 모습이 나오질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수비진에서 카운터 패스를 간혹 날려줘서 손흥민 선수가 받아 처리해줬지만 이마저도 안 될 때에는 정말 답이 없었습니다. 라인 브레이킹이 강점인 손흥민 선수를 향한 마지막 키패스 하나가 제대로 나오질 못하는 토트넘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10골을 기록한 매디슨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창의적인 미드필더로 꼽히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국가대표인 매디슨이 토트넘에 합류한다면 손흥민의 공격력에도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디슨은 넓은 시야와 정확한 패스를 활용하는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로 평가받고 있고 여기에 드리블 실력과 날카로운 킥까지 장점으로 꼽히는 촉망받는 선수입니다. 결국 매디슨이 가세하여 공격진에게 완벽한 키패스를 넣어주는 선수를 얻은 것입니다. 다만 매디슨은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하는 것을 선호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풀어주는 딥라인 플레이메이커 유형은 아닙니다. 전진형 플레이메이커인데요. 이에 다른 중원인 비수마, 벤탄쿠르, 호비가 풀어주면서 매디슨에게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이 역할을 잘하는 선수들이 아니라 영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영입된 골키퍼 비카리오도 발밑이 좋고 링크가 되고 있는 중앙 수비진들도 발밑이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처럼 답답한 모습을 안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토트넘행이 점쳐지면서 주목받는 것은 매디슨이 손흥민을 높이 평가하는 선수 중 하나라는 것인데요. 매디슨은 지난 토트넘과의 경기를 앞두고 토트넘에는 케인 이외에도 좋은 공격수들이 많이 있다. 그중 소니가 대표적이다. 소니는 빠르고 결정력이 뛰어나다. 우리 수비진을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위협적인 선수이다. 나는 소니를 존경하고 존중하지만
내일 경기에서는 활약하지 않길 바란다. 며 인터뷰했었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드디어 토트넘에 새로운 10번 유형의 선수가 올 것 같다. 그는 레스터시티의 메디슨이다. 이번에 토트넘이 그를 영입한다면 토트넘은 더욱 창의적인 공격이 가능할 것이다. 해리 케인, 손흥민을 향한 놀라운 지원이 예상되고 기대되는 상황이다. 라며 보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탈트넘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혹여라도 남게 되면 메디슨이 지원해주면서 멋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토트넘의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매체 스퍼스웹은 26일 호세 엘리케 산체스가 자신의 SNS에 사우디 행을 거부한 손흥민의 행동을 존경한다고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37세의 호세 엘리케는 스페인 출신의 강력한 레프트백이었습니다. 2004년 레반테에서 데뷔, 발렌시아와 비아레알을 거친 그는 2007년 뉴캐슬에서 맹활약했습니다. 결국 2011년 리버풀로 이적한 그는 강력한 몸싸움과 스피드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은퇴 이후 뇌종양 판정을 받았지만 결국 불굴의 의지로 완치됐습니다. 이후 축구 전문가 및 평론자가 활약하고 있는데요. 그는 자신의 SNS에 나는 사우디행을 선택한 선수들의 결정도 존중하지만 여기 있는 손흥민을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스퍼스웹 역시 사우디 리그의 엄청난 오퍼를 거절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리그다. 하지만 최고 수준의 리그에서 자신의 클래스를 최선을 다해 유지하는 게 돈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최근 사우디 컨소시엄이 유럽 축구를 강타하고 있는데요. 사우디 컨소시엄은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소유한 공공투자기금의 컨소시엄이 알 나스르, 알 알리, 알 힐랄, 알 이티하드 등 4개 명문 클럽을 소유한 현상입니다. 이미 알 나스르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영입했고 알 이티하드는 벤제마와 캉테를 영입했다. 얼마 전에는 26세의 황희찬 선수의 동료였던 주앙 네베스 선수도 사우디로 향했습니다. 현재는 28세의 맨시티 실바 선수도 링크가 나고 있습니다. 선수 생활 막바지의 슈퍼스타들을 뿐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영입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다음 시즌 제1타깃은 손흥민입니다. 내년 여름 사우디 클럽들의 영입 표적이다. 이미 여러 차례 현지 매체들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알 이티하드가 손흥민을 원하고 있고 구체적 조건도 나왔습니다. 이적료는 6천만 유로 약 838억 원, 계약기간 4년에 3천만 유로, 한화로 419억 원의 연봉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확고한데요. 영국 BBC는 손흥민이 사우디행을 확실히 거부했다. 돈을 그리 중요하지 않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있다. 최고의 리그에서 내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자부심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사우디행을 거부한 손흥민 선수 토트넘에 10번 롤의 창의적 미드필더가 와서 다행이나 그래도 1순위는 탈트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